Hi everyone, this is Kimberly. Welcome to my channel. 우리 새내기 분들은 지금 1학년이잖아요. 이때 4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있으면 마음이 두둑하겠죠. 와 이거 약간 되게 부끄럽다. 3학년이 된 지금 고등학교 당시 많고 많은 학과 있잖아요. 제 생각엔 우리가 너무 우리를 과소평가해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지 누가 알아, 안 그래요? Hi everyone, this is Kimberly. Welcome to my channel. 오늘은 개강을 맞이하여 새내기 분들을 위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우선 여태까지 너무 고생 많았어요. 진짜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대학생활 즐기기 시작하면 되죠. 이왕 즐길 거 장학금 받아가면서 즐기면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번 컨텐츠를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유학 자금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 장학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받은 장학금 종류, 한국장학재단의 입문 100년 장학금을 소개해드리고요. 또 합격 자소서 공개, 그리고 자소서 쓰는 방법까지 여러분에게 모두 얘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받은 장학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교내 성적 장학금, 교내 활동 장학금, 대외 활동 및 공모전 장학금이랑 오늘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릴 입문 100년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장학금이 존재하니까요. 꼭 여러분 찾아보시고 훨씬 더 좋은 혜택을 받아서 대학교 4년을 마무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교환학생도 장학금이 있으니까 꼭 받고 교환학생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교환학생 장학금은 꿈에도 몰라서 못 받았어요. 우선 교내 성적 장학금은요, 이 석차로 순위가 나뉘게 되고 순위에 따라서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형식이었습니다. 교내 활동 장학금은 학교 내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받은 포인트를 환산해서 장학금으로 받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특강 듣고 포인트를 모으고, 아니면 교환학생 공모전에 참가한다거나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한다는 등등등 정말 다양한 게 많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언어 자격증도 장학금의 한 종류로 포함이 돼서 저는 그것도 같이 받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한국장학재단의 입문 100년 장학금 한번 소개를 더 자세하게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 입문 100년 장학금은 국가우수 장학금 중에 한 종류인데요. 저도 학교에 공지가 떠서 한번 신청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다가 자소서, 면접을 거쳐서 받게 된 장학금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국내 4년제 대학 인문사회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1학년 또는 3학년입니다. 지원 유형은 총 2가지로 나뉘는데요. 전공 탐색과 전공 확립으로 나뉘어요. 전공 탐색 같은 경우는 최대 4년이 지원되고 1학년 신입생을 위주로, 전공 확립 같은 경우는 최대 2년이 지원되고 3학년 재학생을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유형 1에서는 등록금 플러스 생활비 지원, 유형 2에서는 등록금만 지원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3학년 재학생 때 이 장학금을 알게 돼서 신청을 했는데요. 우리 새내기 분들은 지금 1학년이잖아요. 이때 4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있으면 마음이 두둑하겠죠. 사실 저는 성적 장학금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받은 케이스여서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네요. 기본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직전 학기까지 총 평균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요. 이는 필수 조건입니다. 평점 4.5점 만점에 3.6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진도보고서 제출 대상자였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3학년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지내고 4학년이 됐을 때 이 진도보고서를 한번 제출하게 돼요. 제출하면서 이 학생이 이만큼 성장을 했구나, 아마 이 확인 과정으로 보시는 그런 보고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입문 100년 장학금 학업계획서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개인적인 내용은 제외를 하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까 합니다. 총 3가지 분야로 나뉘어지고요. 첫 번째는 지원 동기, 두 번째는 학업, 진로 계획과 기여 방법, 그리고 마지막은 사회 공헌 활동 실정 및 계획, 이렇게 3가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지원 동기부터 알아야겠죠. 저는 이 자소서를 적을 때 모든 형식을 소제목 적고 밑에 여러 가지 문단으로 나눠서 가독성이 좀 좋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지금 읽어봐도 되게 글이 쏙쏙 눈에 들어오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문단을 나눠서 적는 거 아니면 소제목을 다는 거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진짜 이거 사실 좀 오그라들 수 있거든요. 좀 내용이 그럴 수 있는데 첫 번째 지원 동기부터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가끔 완벽하지 않은 것들이 완벽함을 만든다. Sometimes imperfect things make things perfect. 이게 사실 제 모토예요. 영어로 된 모토를 알게 된 건데 아무래도 이 한국 장학금이다 보니까 한국어로 적긴 했어요. 모토를 여기에 넣으면서 그거에 맞는 내용을 같이 적었습니다. 3학년이 된 지금 고등학교 당시 왜 많고 많은 학과들 중에 관광 이벤트 학과를 선택한 걸까에 대해 깊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고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을 시기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관광 이벤트 학과에선 관광의 넓은 개념을 포괄적으로 배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관광, 더 나아가 국제회의, 컨벤션 산업에 대한 궁금증만을 갖고 이 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 패기가 느껴지지 않나요? 이 어린 나의 패기. 저 지금 읽어도 진짜 대단한데?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문장. 현재 이 학과에서 3년째 공부를 해보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배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한국 혹은 특정 지역을 방문해서 문화를 즐기고 가는 관광이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고 최종적으로 한국이라는 곳에 방문하게 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자면 마케팅 중에서도 강점, 약점, 위협으로 나눠 분석해보는 스왓 분석과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위상 정립을 순서대로 알아보는 STP 전략처럼 말입니다. 다양한 내용을 다루는 저희 학과 덕분에 저에게는 확실한 꿈이 생겼습니다. 부끄러워. 마지막 문단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어쩌면 이 학과에 대해 완벽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궁금증이 생긴 것이고 이 궁금증과 섞인 저의 도전 정신으로 인해 지금의 저 자신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3년 동안 학업을 병행하면서 계속해서 저의 꿈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노트를 펼쳐 하고 싶은 일을 나열해보기도 했고 월드잡, 잡코리와 같은 취업 사이트에서 직업을 탐색하고 관련 강의를 듣고도 했습니다. 매 순간의 저의 꿈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저 자신이 더욱 완벽해질 수 있었던 것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되게 제 성격이 아주 명확하게 들어있는 지원 동기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학업, 진로 계획과 기여 방법 읽어드릴게요. 이번 문제가 좀 길게 적어야 됐었거든요. 1.5장 이내. 1.5장까지는 적지 않았지만 여기는 조금 개인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있어서 살짝 빼고 그 외의 내용만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저는 이건 총 2개의 소제목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첫 번째 소제목 그리고 문단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오늘 말고 미래를 위해.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플래너를 펼친 뒤 오늘 할 일을 적어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새롭게 생긴 저의 행동은 바로 저만의 꿈노트에 2년 단위의 계획을 쓰는 것입니다. 매번 머리로 나의 꿈에 대해 생각하고 있으니 괜찮아 라고 자기 자신을 위로했지만 직접 적거나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즉시 꿈노트를 만들어 저의 2년 단위의 계획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년 단위의 꿈을 적었어요. 대학 졸업 이후의 계획까지 적었네요. 이야. 여기는 너무 부끄러워서 못 읽겠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문장이 사실 아직 구체화 단계이기 때문에 더 많은 탐구와 공부가 필요합니다. 내일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보고 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비출 인재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와 이거 약간 되게 부끄럽다. 여러분 자신감 가지세요. 있잖아요. 제 생각엔 우리가 너무 우리를 과소평가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지 누가 알아, 안 그래요? 미래가 된다고 적으세요. 되면 되지. 해내면 되잖아. 그럼 안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부끄러워? 같은 문제에 대한 두 번째 답은요. 관광은 포괄적이다.
아무래도 제가 관광학과다 보니까 관광에 대해서 초점을 되게 많이 맞춰서 적으려는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이게 전공, 인문 100년 장학금 자체가 인문 사회계열 우수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럼 내 분야에서 이야기를 되게 구체적으로 적어보자 라는 생각에 아마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는 좀 제 꿈에 대해서 말하고 밑에 이 관광은 포괄적이다 요 소제목에 대해서는 전공과 조금 더 연계해서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미래의 꿈과 이 관광에 대해서 연결해서 적었는데 사실 이때 당시는 제가 패션 마케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때였어요. 그래서 관광과 패션 마케팅을 접목해서 적었습니다. 대충 내용을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패션 사실 관광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패션 그거 관광이랑 되게 연관이 있는 거야. 사람들이 패션쇼를 보러 이 한 나라에 와서 단순히 패션쇼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곳을 다니겠지? 여러 곳을 구경하고 한국의 문화도 알고 한국의 음식도 먹으면서 말이야. 그래서 나는 내가 앞으로 나아갈 분야와 이 관광은 언제나 접목돼 있고 언제나 필요하다고 생각해. 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얘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읽어드릴게요. 하루는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왜 나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 대신에 나라도 하면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실천해보자. 비록 현재 저의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계속해서 꿈을 꾸며 앞으로 차근히 나아가다 보면 선한 영향력이 주변으로 퍼질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현재 저 자신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인재가 되겠다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네요. 그리고 세 번째 사회공헌 활동 실정 및 계획 부분인데요. 창의력을 보다 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이때는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맞는 동기들과 수차례 공모전을 시도했습니다. 영상 공모전부터 전시기획 및 마케팅 공모전까지 말입니다. 그중 전시회 기획 및 마케팅 공모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전시회를 기획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흥미로운 주제와 명확한 타겟입니다. 주제가 굉장히 흥미로워도 사람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주제라면 올바른 주제가 아닌 것입니다. 저희는 처음에 공유경제라는 주제로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진행하면 할수록 너무 포괄적인 개념을 다뤘기 때문에 주최자인 저희도 흥미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출 10일 전 모든 주제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주제는 다름 아닌 재택근무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사람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였으며 현재 상황에도 적절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덕분에 2등을 수상하게 되었고 창의력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거두었으니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라는 최고 책임자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 트렌드를 바라보면 역발상, 창의력이라는 단어가 절로 떠오릅니다. 내가 저런 창의력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심 속에서 두려워하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시회에서 수상한 것이 사회 공헌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도전을 통해 창의적 생각하기 능력과 도전 정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된 시도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면 인재가 되겠습니다. 인재가 되겠다고 또 그러네요. 최근에 이 중간 보고서를 써야 돼서 이걸 다시 펼쳐보고 생각한 건 나 꽤나 계획적인 사람이구나. 열심히 살았네. 왜냐면 제가 두 번째 제 계획에 대해서 적었다 했잖아요. 3학년 땐 이걸 할 거고 4학년 땐 이걸 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걸 다 해냈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랬어. 내가 하는구나. 사실 제가 귀차니즘이 생각보다 있거든요. 그래서 한다고 말하고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았어요. 근데 이렇게 적고 내가 1년 뒤에 나를 되돌아보니까 진짜 했는데? 하면서 되게 뿌듯해지더라고요. 이 장학금을 계기로 적게 되었지만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걸 적고 1년 뒤에 그걸 성취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기분이 좋았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자소서를 쓴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리려 하는데요. 너무 자소서를 어렵게 생각하면 진짜 어렵습니다. 이걸 쉽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무엇이든 빈종이에 시작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뭔가를 시작하는 거. 그게 가장 어려운 순간이고 저한테는 그게 제일 막막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브레인스토밍을 항상 합니다. 어떤 주제를 줘도 브레인스토밍 먼저 해요. 자신의 3년 뒤의 꿈을 종이로 적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말하냐면 이걸 적을 때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고 디테일하게 적었기 때문에 좋게 봤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 미래에 난 뭘 하고 싶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해볼 거야 라고. 사실 그걸 진짜 이뤄낼지는 모르죠. 저도 몰랐으니까요. 근데 내가 진짜 그거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 해내게 됩니다. 아, 요런 거 해볼까? 뭐 유튜브에서 영어 공부 30분 매일매일 해볼까?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그게 하나의 목표가 되면 진짜 멋진 거예요. 그냥 해봐 말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직접 적어보고 요렇게 하면 요런 식으로 되겠구나 라고 정말 생각해보는 정도로만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 한 번에 적어야 된다는 생각보단 한 걸음씩 하자. 저 오늘 아침에도 운동이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요즘 운동을 끊었거든요. 너무 귀찮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일어났어요. 근데 운동을 하자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세수를 먼저 하자. 옷을 갈아입자.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했어요. 진짜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한 걸음만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진짜 요만큼만 더 나아가 보는 거 어떨까요? 이 자소서 쓰는데도 이게 되게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다음 방법은요. 이 적으면서 내가 말하고 싶은 요점이 뭔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글을 적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기승전결이잖아요. 저는 이 유튜브를 기획하면서도 이 기승전결이 진짜 중요하구나를 깨닫게 된 게, 기승전결 없이 진행하면 영상이 재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 저도 재미없으면 여러분도 재미없겠죠. 그것처럼 자소서에 있어서도 이 면접관들이 이걸 어떻게 읽을지를 생각해가면서 적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소제목 적는 걸 추천해드리는 게요. 어쨌든 내가 적은 문단들에 대해서 한 줄로 요약을 해서 넣는 게 소제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정리가 잘 되고 그 면접관이 봤을 때도 요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구나가 눈에 쏙쏙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단 나눠 적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계속해서 읽고 첨삭해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저희 언니한테 부탁했어요. 언니가 한 번만 읽고 어떤지 솔직하게 얘기해줘. 처음 적었을 때 팩폭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야 민정아, 너 이렇게 적으면 아무도 안 읽어. 응? 진짜 좀 상처 좀 받았어. 이렇게 적으면 너 아무도 안 읽는다? 이 부분 이거 필요 없잖아. 왜 같은 말을 반복해? 같은 걸 반복해서 읽으면 이 정도면 됐지 않나? 라고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뭐 엄마나 아빠도 괜찮고 친구도 괜찮고. 저는 사실 이 방법으로 이 자소서를 쓴 게 기억이 나요. 제가 자소서 정말 열심히 쓴 게 기억이 나서 그 방법대로 적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여러분 모두 평온한 하루 보내시고요. 이 다양한 유학 관련 정보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꼭 제 채널 구독하셔서 더 많은 좋은 정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Hope you have a good day and hope to see you next time. Bye! 말을 이렇게 하면 너 촬영을 어떻게 하니? 오케이. 여러분 저 오늘 약간 대학생처럼 후디 입어봤는데 대학생 같나요? 제가 지금 막학기예요. 저 4학년 2학기랍니다 여러분. 저 곧 졸업하는데요. 저는 지금 비대면으로 수업을 듣고 있어서 학교를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개강한 지도 감이 안 와요. 느낌이 안 옵니다. 다음에 친구들 한번 뭐 만나러 갈 때 학교를 갈 것 같은데, 또 학교를 안 다니면 다니고 싶고 다니면 안 다니고 싶고 왜 그럴까 나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